어루만진다.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아픈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 쉬는 배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아픈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 쉬는 배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아픈 곳 그곳으로 몸이 움직인다.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시는 뭐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곡을 잘 붙여주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심장이 아니다, 폐가 아니다, 뭐 뇌가 아니다 하면서 아픈 곳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의 아픈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시가 나오게 된 동기가 참 특별해요. 이제 작품이 나오는 게 계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2016년 5월 들었던 2018년 6월까지 한국미래총 이사장 역할을 해요. 그게 굉장히 좀 엄중한 시기였잖아요. 탄핵도 있고. 탄핵 이제 본격 후기는 우리가 준비를 촛불을 토요집 촛불 집회를 준비를 했거든요. 11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촛불 집회가 우리는 이제 10월 달부터 준비를 했죠. 그래가지고 10월 둘째 주서부터 이제 텐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광화문 쪽에. 근데 처음에 텐트를 치는 날 그냥 하루 종일 실갱했죠. 경찰들하고 우려고. 근데 우리가 묘안을 짜기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1인용 텐트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탁 펼치고 주저앉자. 확 펼치고 주저앉자. 그러면 이제 경찰들 미시아 딱 바짝 들어가지고 하면 많이 준비했죠. 그러기를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많이 켰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사장, 미래총 이사장 맡고 있으니까 예술 파트에서는 수장이잖아요. 한국 예총 사람들은 하는 거 아니고 미래총이 서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가서 매주 마이크 들고 기자회견에 전면에서 지가 바라보고 그때는 뭐 그냥 어찌 보면 주변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박근혜가 저 새끼가 어떤 새끼야 텔레비전에 이렇게 뜨는 게 항상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정원도 가고 헌법재판소도 저기요 뭐 검찰도 가고 그런데 보고 다니고 하는 역할을 다니는데 그러면서 참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거기서 착상이 떠올라서 그러면서 2016년도 시작하면서 이제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몸이 정신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몸이 나왔어요. 하여튼 선생님 그 시집부터 해서 두 번째 시집 그리고 그러한 시들을 또 이렇게 많은 그 작가분들이 이렇게 시화로 만들어서 홍성 그때 문예회관에서 전시회를 네, 했었죠 2018년에 그때도 좀 많이 오셔가지고 네, 시화집을 이렇게 내셨을 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제가 이렇게 한참 봐요 가끔 너무 좋아서 시들도 좋고 이제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 그리고 또 투쟁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삶에 정말 그 최전선에서 이렇게 뛰시면서 민해총 그 이사장 하시고 지금은 더욱더 또 그 꿈을 꾸준히 이렇게 지키면서 이루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함께 그것을 꽃피우려고 굉장히 그 고군분투하신 근데 이제 오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참 그게 많이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근데 사는 게 그런 거더라고.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어떤 고난이 오도 제가 많이 이제 2006년도에도 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나는 죽어 저 하늘 뿌려지지 말라는 시집이 달라놓은 게 아니라 제가 진폐 때문에 합병증이 와가지고 다들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100%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어쨌건 저기라도 그냥 수술이나 한번 받아보자. 근데 오죽하면 의료진들도 그런 얘기 하겠어요. 환자한테 용기를 주려고 그러지. 그러나 좀 서운하니까 한번 수술이나 해보자. 근데 저는 굉장히 담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 날짜 잡아놓고서 나는 저 전에 뿌려지지 마. 물론 이제 거기에 실린 시집도 대다수 전에도 쓰고 시집도 쓰고 해가지고 이번 시집은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것을 냈는데 어쨌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도전해야 되고 뭔가 좀 근데 그게 개인 욕심으로 이번에 이제 칼럼스 하나에서 욕심이라는 그게 좀 많이 의문이 이렇게 서로 질문하는데 욕심으로 하면 안 되죠. 자기를 위한 거는 욕심이고 무슨 거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이루려고 하는 건 욕심이고 그건 크게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간에 나를 뭘 채우려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이건 그런 욕심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의 도전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시화집도 당시에 우리 성경동 시인이 꿀잠이라는 그 공간을 마련해서 성경동 시인이 오늘 아실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정록 시인인 이정록 시인 이제 공천 시인 대전 동상동사 하는데 내가 문단에 가장 존경하는 후배들 둘이 있는데 정록이하고 경동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꿀잠이라는 거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성경동이가 헌정하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나는데 내가 뭐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또 이 민해총에서 사무총장 이런 친구가 보수도 없이 혼수로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여기서 모아지면은 줄 도와주라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필북에 내가 저기를 했더니 여러 예술가인들의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너도 나도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그림을 다 그리신 거예요. 모든 일은 헌재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이룰 수는 없어요. 정말 그 사람 하나의 그냥 이렇게 뭐를 좀 뭔가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지 실질적으로 이루는 거는 같이 협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시화집도 정선이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참여하신 시은 두 분의 화관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정선이가
정성일가 아니잖아요. 그림이. 아 겸손하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신 것 그런 같고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그 시화전도 내 고향에서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이제 1년에 3개월 이상 했죠. 그래서 이제 기금모은제니까 인사동에서도 했고 저기 요 고향에 와서도 여기 흥림을 했고 또 인천에도 했고 또 그 소문 듣고 와서 이제 뭐 부평 역사박물관에서 특별 전하겠다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또 이걸 했어요. 근데 이런 게 다 그 정선이가 무슨 뭐 뛰어나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고자 하는 목적을 어디에 뒀느냐, 이 사람이 정선이가 어떤 목적을 뒀느냐 해서 주변 분들이 가장히 여기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그렇죠. 이쯤에서 박수 한번.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많이 오셨어요. 너무 한 500분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저기까지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시는데 다 네. 예술하시는 근데 분들이잖아요. 더 예뻐지신 것 같고. 사회를 너무 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짜장을 너무 잘하시는. 오랜만에 뵈서 그런가. 예. 그지요? 아니 저는 네. 그래서 사실, 기림다고 저희가 여기 계신 네. 분들이 네. 지금 이제 그 가문에서 이제 우리 지표제 그 민남명씨 있는 데서 그거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뭐 많이 저기 이석기 네. 협방운동 할 때도 이제 그 몇만 명씩 모이고 하는 데서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소중하고 그분들보다는 더 그렇죠. 겨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이거 한번 시집 읽으면서 또 궁금하신 거 이렇게 여쭙고 싶은 것도 있었고 시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한번 또 들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농경 사회부터 60년대 또 산업화, 고도 성장 이후 우리의 삶이 과연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간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자연과 생물,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주 종교적 차원까지 한번 아우르고 싶은 이런 의미를 두고 이렇게 쓰셨다는 이제 시인의 말과 함께 쭉 제가 뭐 2달 전에 이렇게 모임하면서도 이제 시를 조금 얘기를 이렇게 많이는 나누지 못했지만 근데 뭐 여기에는 뭐 투쟁적인 것보다는 네 노동과 관련된 뭐 제목도 있긴 하지만 이게 그 부활의 의미도 있고요. 그 본질을 네, 한번 이유, 찾아보자.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오늘 혹시 질문 좀 이렇게 질문거리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마음에 드시는 작품 하나 낭송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이제 예술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한 예술이 사실 그렇게 잘 본인만에 싹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맞아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본인 건지 한다는 게 그런 반면에 또 자기가 또 내는 자식이니까 좀 사랑하는 게 있죠. 근데 사실 특별히 뭐 이렇게 저기 한 건 없어요. 이 시집에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표제시가 이제 동면이잖아요. 동면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건 이거는 좀 이 시집만큼 우리가 좀 노동이고 뭐 자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모든 일고 우리 살아가는 게 본질에서부터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본질. 우리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뭐 철학적인 것보다도 지가 지려온 살아온 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아주 본질을 한번 조명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본질이 이제 맨 아침에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본질이라는 제목의 시가 제일 앞에 있고요. 앞에 있으니까 저거 낭송 한번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멋진 목소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아직 시스템 잘 되는데 참 잘 오는데 여기가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어서 잘할 것 같아요. 배경음악을 조금 떨어야 되나요?
본질 지상의 새떼가 다급히 어디론가 날아간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와 뱀들이 떼를 지어 밖으로 기어 나온다. 잉어들이 자꾸만 물 위로 뛰어 오른다. 개들이 한꺼번에 마구 짖어댄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깊숙한 지구 내부에서 험한 지진과 해일의 전조 현상이 꾸물꾸물 일어나고 있다. 오. 전 지구적 본질, 인간의 뭐 이런 그 생명의 본질, 꿈틀거림, 그리고 깨어남,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생명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 작은 것의 어떤 몸짓까지도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제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뒤에 이제 표제 시인 동면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22쪽에 거기도 보면 이제 약간 주변에 어려운 그 생활이죠. 네. 노숙자의 삶 이런 것도 좀 하고 드셔서 그 안에서 이제 같이 하룻밤 동면에 드는 이런 시심을 잘 겨울비라고 하는 이런 배경에서 굉장히 저는 이 앞부분에 실린 작품들은 좀 그런 데를 생각과 사상 뭐 이런 것들 좀 담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농사 이쪽 농경 그리고 본질이 어쨌든 먹고 사는 일이니까요. 요즘 또 생명의 문제 그리고 뒤쪽에 또 대중과 호흡하는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근데 이 시집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작품을 이렇게 실으시면서 생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거를 좀 약간 몇 가지만 이렇게 여기 동면도 있고 하지만 그 작품을 어떤 그런 내면적인 뭔가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그런 걸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이제 북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이제 작품들을 이제 보는 분들마다 또 다 달리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느낌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간다든가 그런 그 행위 자체가 과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걸 좀 한번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과연 삶의 본질이 어떻게 되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술도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 않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광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맨 앞에 앉힌 그 본질 자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터, 지구의 현상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현상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개구리가 뛰어나오고 뭐 뼈리 막 뛰어나오고 뭐 이런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보면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전에 솔직히 그 본질은 이미 지구 내부에서는 이미 지진 현상을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역시 노동에 관한 서로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노동실만 보더라도 과거에 그 70년, 80년대 초에 투쟁이 먹혀 들어갔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 시기적으로. 그러나 지금에서는 지금 가령 이래서 뭐 투쟁으로 된다고 안 되잖아요.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이 본질, 거기에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표제식 공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다들. 근데 얼마나 이게 삶이 서로 촉박하고 얼마나 정신 없는지 보면은 참 그냥 여기 표현한 대로 그렇게 이제 정해진 저기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고민할 시간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아니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맹그로브 나무라는 이런 작품도 이제 저도 요번 시집에 요거를 가지고 하나 쓴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 또 맹그로브 나무 보고 우리 사실 이제 문제 이런 거. 얘네들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맹그로브 또 그렇죠. 혼자서도 안 되는 거고. 애들이 굉장히 살기 어렵잖아요. 우리 삶도 어렵듯이 나무들도 어려운 애들 많아요. 근데 맹그로브 같은 경우는 관찰해 보면은 얘들 뿌리를 뭐 내릴 수 없는 공간이 흙이 없어요. 거의 흙이 없어요. 진흙 같은 경우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걔네들 또 자라면 많이 자라는 애들, 수수좀 작은 애들도 아니고. 근데 얘네들 과연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는 얘기죠. 혼자는 안 되죠. 같이 살아야죠.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막 엮어가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1, 2년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엄청난 오랜 세월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숲도 아름다운 숲도 만들고. 그래서는 이제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는 모습이 항상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 뭐 독불장군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독불장군 없대. 같이 살아야 되고. 사실 살아보니까 저는 그래요. 이거 문학을 떠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령 타인한테 이만큼 신경 썼어요. 신경 배려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줬어요. 근데 그게요, 사실 우리가 무슨 뭐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고 어쩌고 그러면요, 그게 데려주고 말려 받는다는 건 정말 복이 와요, 복이 와요. 저는 사실 워낙 없이 살아왔고, 그래서 또 없이 사는 걸 아주 그거는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저는 많이 호사스럽게 사는 거 옛날에 배우면 엄청 호사스럽게 사는 건데 참 미안해요. 옛날 삶에 비우면 내가 과거의 정서나 미안하다, 내가 좀 잘못 살고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그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힘든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서 못 도와 이러고 말해요. 근데 힘들어도 도우면 그게 저한테 보고 그리고 지가 보기에 물론 크게 하는 분들 보면 주변에 보면은 정말 넉넉하고 해서 크게 도우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대다수 그 인생을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살아오면서 항상 문학도 똑같은 거 아니냐. 내가 넘버든 무슨 특출나게 뭐 잘 보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하는 걸 박수 쳐주고 잘 해주고 거기서 호불호는 내 문학도 같이 빛이 나는 거다. 내 예술도 같이 빛이 나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본질이 그런 것도 있죠. 저기 시편의 제1편인가요? 거기에 보면 또 그런 얘기도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그렇죠. 아무래도 착하게 이렇게
굉장히 또 남을 위해서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지가 이제 70 다 돼가 68세인데 올해가 사실은 참 60대 초 들어가서 굉장히 조급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꼭 하나 하고 싶었던 게 노동요합권 권력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중요한 직책들 여러 가지 맡아요. 뭐 인천에서 같은 경우 이제 인천에서 이제 예술계에서 또 시에서 하는 것은 좀 많이 맡게 되고 그래서 참 호기다. 그래서 내가 물론 정치 성향은 안 맞지만 유정복 씨 시장 할 때부터 다시 유정복 씨가 다시 인천시장 됐어요. 그런데 나 물론 정체성 나는 뭐 정치군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여러분들을 찾아다니고 또 구청장을 찾아다니고 하여튼 이 노동문화관을 제대로 짓고 싶어가지고 부도동 아니면 부평 아니면 울산 상징지가 다 짓고 싶어요. 많이 그래서 한 4년 동안 쫓아다녔네요. 뭐 국회의원들도 만나보고. 근데 공감대는 형성하면서도 우리 정치가 이제 지자체가 되고 선거제도다 보니까 도와주고 앞서서 도와주고 다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정서적으로 우리 국내 정서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때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한 4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죠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되었다 싶어가지고 조그맣게라도 법령에서만 저축지가 법령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묘안을 짜낸 게 이제 내 고향으로 오기로 그랬죠. 근데 고향에 오기로 온 게 왜냐면 통일시대를 맞으면 내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거야 통일시대를 보는 거죠. 앞시대를 지금을 보는 거야 후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땅값도 싸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좀 마음을 좀 고르는데 문제는 예술계를 설득해야 돼요. 예술계 설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만약 이병철처럼 뭐 삼성그룹의 회장을 하고 지가 딱 하도 그러거든 예술계를 너 혼자 해봐 마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공감대가 모든 일은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래야 일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원로 설득 문단 원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예술계 사람들한테 종교계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공감대 형성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띄운 거잖아요. 원로도 상임고문 세우고 고문도 세우고 위원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또 그래도 동료들 일부는 제가 사실 노동문학 진영에서는 제가 사실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후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후배들이 얘기를 하면은 몇몇 이제 이빨없이 자르는 후배들은 선배님 뭐 안 됩니다 막 너무지고 반대를 해주세요. 다 설득해야 되고 왜 시골로 가야 되냐 더 참고 있다가 도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거를 설득을 시키고 돼서 이제 해서 이제 여기로 오게 된 거죠.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하고 같이 해줘야지. 나만 또 누가 인정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취직을 해서 그 한국 작가회의라든가 전 회원들한테 전체 얘기를 듣고 또 종교계 쪽에도 저거 아는 종교 쪽에도 알리고 다른 미술 하는 분들도 알리고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조직을 보면은 꼭 예술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우리 민중들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 같이 있고 모든 아우를 해서 그렇게 그 건립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서야 저희가 이거를 취재 잘해서 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도 인정이 되니까 그 보도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노동문학관도 이게 사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사실 돈이 너무 부족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펀딩에 같이 참여해주고 오직 그거는 해외 기사가 나니까 해외판 보고서 동포들이 같이 펀딩에 참여해서 400여 명이 같이 졌어요. 제가 지금 저는 시작했고 그분들 다 모아서 그래서 왜 이걸 하냐면 이 소중한 자산들 노동문화 모든 문학은 사실 노동문화에서 저는 파생됐다고 봐요. 거꾸로 노동화를 하나 편입하는 모든 문학은 노동문화에 편입하는데 이 우리 그 일제시대에서 현대에 들어와서 또 현대문학이 시작될 때부터 그 문학들 좋은 노동에 관한 문학들이 다 없어지죠. 특히
노동을 집중적으로 다른 책들은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책을 다 버리고 살았어요. 이런 생각하는 거. 우선 방 한 칸 가지고 이사하려면 책 먼저 버리게 되잖아요. 책 먼저 버리게 돼요. 다른 거 안 버리게 돼요. 책을 우선 버리게 되더라고. 주변에 과거에 뭐 이제 후배들한테라든지 동료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버렸어. 그 책 버렸어? 책 버렸어? 그런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것도 출판사 잘 안 찍어내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으로 가면 소중한 자료들이 그 자료 다 없어요. 그럼 우리 100년, 200년 후대들이 어떻게 우리가 산업화로 우리가 일제시대였던 그 어렵게 읽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아가서 하나에 모아 놓으면은 나중에 100년, 200년 후에도 우리 후대들이 거울 삼아서 이 책을 보면서 연구도 하고 보면서 살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시대가 더 뛰어나고 뭐 우주로 날아다니고 하는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를 위해서는 하지 말자. 나를 위해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면은 안 돼. 그 저기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나쁘다라는 말이요. 그게 그렇죠. 나쁜인 사람, 그렇지. 나만 아는 사람, 이게 그렇죠. 나쁜 놈이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런 또 생각이 들고요. 네. 저기 주인공이 맞네. 해피의 어원 제가 아니, 퀴즈로 저기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네. 종로 이제 여기는 공직자니까 우리 이정국 시인님 그런데 사적으로 이제 형동생 이제 동생 뭐 이러고 지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사실은 그 종로가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